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예, 그러시죠. 예. 오늘은 계속해서 검단 얘기인데요. 네. 검단의 그 신도시 안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세 개 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번 그 어느 단지인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세 개 단지인데 위치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위치는 네. 예, 자 저기 있습니다. 대방건설에서 짓고 있는 거고요. 디에르투 에두포르 헬을 그랬는데 1,417가구입니다. 대광건영에서도 735가구 지금 짓고 있습니다. 금성백조 1,249가구가 짓고 있는데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6월부터 9월까지 이제 입주가 예정돼 있는 곳입니다. 총 합해 보면 한 3,400가구가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문화재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법적 절차를 안 밟아서 문제가 돼서 문화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네. 변화가 좀 있었죠. 일단 지난 7월 28일 날요. 난데없이 문화재청에서 네. 세 개 단지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단지 전체에 대해서 내린 거예요. 예, 단지 전체. 네, 단지 전체. 예. 해당되는 단지 전체. 예. 일단 내리면 공사 못 하는 거죠? 공사 중지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공사를 못 하니까 음. 아주 그게 일파만파로 아주 전국적인 이슈가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요. 네, 어디 이제 동네에서도 그 SNS 이런 데 보면은 거기 뭐 검단 신도시 안에 그 입주 못 할 수도 있대. 그렇지. 그 분양받은 사람 입주 자격 박탈될 수도 있대. 네.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문화재가 발견됐나? 처음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네, 자세히 네. 내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검단 신도시 또 제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장릉하고 가까운 어떤 그 아파트 그 검단 신도시 예. 그러니까 그 1단계 지역의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일부 단지가 그 장릉하고 이제 어떤 그 부딪힌다 그래가지고 장릉 인형왕후릉입니다. 예. 네. 예. 조선시대 인형왕릉. 장릉하고 인형왕후릉. 장릉은 그 광해군 인조 반정을 했잖아요. 예, 인조의 아버지죠. 네. 추전왕이죠. 네. 그래서 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니까 건설회사가 얼마나 황당해요. 네. 또 내년도 다 7월달, 9월달 입주 아닙니까? 네. 입주를 1년 앞두고 골조공사 다 끝내서 내장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 지금 이제 그 IH 인천도시공사에 해당되죠. 네. 건설회사 3개가 해당되죠. 아예 전 땅을 건설사 파는 입장이고요. 네, 예. 그렇죠. 예. 어차피 그 사람들도 뭔가 완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가 제일 걱정이죠. 네, 제일 걱정이죠. 예. 또 이런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건설회사에서는 그런 그 공사 중지 처분을 무력화시키는 가처분 신청. 네, 가처분 신청을 했고 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졌어요. 법원이 인용을 네, 했습니다. 인용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사는 재개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다시 공사 중지를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취재 요청을 한 결과 공식적인 답이 왔습니다. 제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뭐 하니까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를 드리면 홍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 중지 명령을 다시 할 거냐? 네, 하겠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을 합니다. 앞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공사 중지 범위를 조정해서 다시 처분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가처분에 인용됐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릅니다만 다만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라고 법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이제 추정하기는요. 예. 가처분이 예. 어떤 절차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보니까요. 네. 문화재청에서 급하게 이걸 하다 보니까 네. 단지 전체에 대한 그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린 거예요. 처분을 내린 거예요. 행정처분을. 네. 전체. 전체는 몇 동이요? 네네. 이거 근데 해당되는 동은요. 예. 그 대광 로제비앙이 그 9개 동 전체고 예. 그다음에 그
대방하고 대광하고 대방 대방이 있고 대방이 있어요. 예, 예. 거기는 21개 동 중에 7개 동. 아, 7개. 그다음에 금송백조는 14개 동 중에 3개 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걸 모르고 문화재청이 전체를 다 예. 했구나.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이 건설회사에게 지금 이제 그 왜 그 현상 변경 그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건물을 졌냐, 아파트를 졌냐, 절차적으로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네. 하면서 왜 본인 스스로는 그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문화재청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사 중지한 기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나머지들은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건 나 몰라라 하겠지 또. 네. 자, 이게 보면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은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 이제 그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요. 예. 2014년도에 예. 그 인천도시공사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토지를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매각을 하는데 거기가 500m 안에 걸려 있어요. 네. 근데 장릉과 500m 네네, 범위 안에. 장릉과 500m 범위 안에 걸쳐 있는데 사실 문화재가 나오면요 그 인근 500m에 있는 그 땅은 사실 그 개발을 못합니다. 제한을 받아요. 중단되죠. 예. 네. 예. 아주 그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시공사도 그 땅을 팔기 위해서 네. 그 땅을 팔기 위해서 네.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어. 그 현상 변경 허가를 받은 거죠. 예. 일단 그때. 지금 보시면 네. 녹색 부분이 지금 장릉이고요. 네네. 지금 그 분홍색으로 된 부분이 공사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500m 안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시죠? 분홍색이 그 아니고요. 그 예. 분홍색 밑에예요. 분홍색 밑에예요? 네, 솔직히 말해서. 500m 네, 구간을 표시한 건가요? 저게? 네네. 그러면 네. 그 바깥에. 바깥에. 예, 예,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밑에는 이제 옛날 거니까 지금 예. 땅만 나와 있는 거 거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 거죠. 예. 그랬는데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건설회사도 네. 자기가 땅을 사기 위해서 땅을 덜컥 샀다가 만약에 거기다가 야 아파트 못 줘. 그리고 처음에는 거기가 층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몇 층 이하. 근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나와서 반으로 줄어야 돼. 네. 그러면 그 땅 가격이 뚝 떨어져 가치가 뚝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땅을 매각할 때 이미 그 문화재청에다가 어느 정도 허가를 그 득한 것으로 이제 건설에서 알고 있고 인천도시공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네. 2017년도에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20m 이상의 경우에 구조물을 만들 경우에 문화재청에 네.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2017년에 이 법이 생긴 거죠? 내용의 예. 2017년도에 고시를 했어요. 예. 네, 인천 문화재청이 뭐라고 했냐? 1호부터 역사 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에서 김포 장릉 4-1구의 경우 건축물 최고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2017년 1월 달에 고시를 했는데 예. 문제는 이 3개 단지 3개 공사 현장이 그 이후에 이제 건축 행위가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그 2014년도 땅 매매할 때 이미 문화재청에 확인 받았으니까 우리 그냥 져도 되는 걸로 알고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네. 문화재청에서는 14년에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저 토지 정리하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였고 예. 17년도에 고시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개별적으로 네. 건설회사가 아파트 구조물을 넣을 때 1월 달에 20m 이상인 것은 개별적으로 심의해야 된다는 그거에 따라서 건설회사가 문화재청에 들어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짓고 졌으니 공사 중지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이미 한 건 맞아요. 김포시를 통해서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땅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땅만 이렇게 이 500m 인근에 아파트를 집니다라고서 땅에 대한 매입한 이후에 매입 당시에 도시공사도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파트 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해서 그 땅을 세계건설사가 팔았는데 2017년에 이 행위는 2014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렇죠. 2017년 1월에 문화재청은 이 지역에다가 20m 이상 칠 때는 건물에 대해서
형상 변경 허가를 다시 받으십시오라고 고시를 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건물 높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런데 2017년도에 네. 일단 건물 높이가 이제 정해져 결정됐다고 했는데 예. 저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음. 2014년도에 인천시가 예. 그 형상 변경 허가를 또 냈을 때 문화재청이 냈을 때 음. 과연 땅 공사에 대해서만 냈을까요? 아파트 예. 부지라는 거를 거기는 이미 공동주택이라고 그때는요. 됐겠지. 예. 그때가 되면 이미 음. 거기는 몇 층으로 최고층 네. 를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이런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시기였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이를 참고해서 네. 어떤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때 듭니다. 여기에 2014년도에 할 때 그 접수를 현상 변경 토지에 대한 걸 접수할 때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질 것 같은데 공동주택 짓는 건 좋으나 20m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현상 변경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안 내려줬으면 좋을 뻔했다 이 얘기시잖아요. 네. 여하튼데 2017년 1월에 이게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몰라서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법이 고시가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문화재청은 얘기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여하튼 이것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 건설사는 억울하다 하고 지금 공사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내년 6월부터 입주해야 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하니까 법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일단 인용을 했습니다. 홍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절차상 문제가 아마 다는 해당되는 게 아닐 거고 그 일부에 부분에만 대해서 해당이 일부 될 동에 것이다. 대해서 다시 이제 그 일단은 그 공사 중지 처분을 다시 내리겠다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네네네. 건설사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음. 지난 그 8월 4일이죠. 8월 네. 4일. 네. 8월 4일 건설회사 그들이 네. 7월 28일 날 이제 그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렸으니까 이제 8월 4일 날 급히 형상 변경 허가를 또 신청을 했는데 예. 일단 그 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나왔고 음. 지금 문화재청에서는요 다시 어떤 그 보존 그 대책, 네. 그러니까 장릉 보존 관리 대책 이런 대안을 가져 나와라. 대안을 달라. 건설회사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깎아보긴 하겠어요. 건설사들이 저걸 어떻게 아니 건설사가 집을 짓고 뭐 이렇게 공원 만들고 하는 거라면 대책 잘 세울 텐데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할 건가? 개선 대책, 개선 대책, 네, 개선 예, 대책을 개선 대책. 포함해서 다시 형상 변경 허가를 낼 경우에 예. 일단은 이거 현상 변경 허가를 내고 심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긴데 예. 그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또 입장은 있어요. 그리고 네. 거기다가 왜 이렇게 빨리 해주냐 이렇게 했더니 그 주민들이 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입주민들의 그 이해와도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 대신에 개선 대책에 대해서 가져와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개선 대책 누가 마련해야 됩니까? 문화재 전문가가 마련해야죠. 예. 그래서 어떤 문화재 전문가가 봤을 때 여기다 아파트가 올라갔어. 22층이든 25층이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것이 어떤 장릉에 문화재 뭐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안을 제시를 하든지. 예. 그래서 서로 간에 타협점 타협점을 잡아서 받아줄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개선 대책 가져와라. 건설회사가 문화재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문화재청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다 합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재가 보존이 되고 지켜져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다 이해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 그린벨트를 지키는 공무원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박봉에 가서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녹색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문화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여기는 조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튼 6월에 입주는 해야 되고요. 입주를 7월, 8월, 9월 계속 입주인데 이분들이 들어오는 상황에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문화재청 이걸 빨리 답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문화재청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사실 그래요. 건물이 이미 들어섰는데 허가해 주세요 하고 넣으면은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예. 저 아까 뭐 그 문화재청 관계자 굉장히 좀 칭찬하시고 뭐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데 이번만큼은 문화재청에 그분들이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지역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식적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사 중지 범위를 조정해서
해당되는 동이 몇 개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여기를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동에 대해서 결국은 공사 준공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건설회사한테만 기대 가지고 이 대안을 내놓으라 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답답한 노릇이죠. 예. 네. 아 오늘 왜 이렇게 답답한 얘기만 해요? 이거는요. 예.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 공사 중지 네. 행정 처분이 내렸을 때 예. 저희들이 방송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궁금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렇게 그 동안에 건설사도 다시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가 보류가 되고 또 다시 또 아마 그 현상 변경 허가뿐만 아니라 그 개선 대책도 같이 넣어서 넣으라고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건설사에 요청한 상태고, 네. 그러니까 강원 당근과 채찍 넣으라 하면서도 안 그러면 공사 중지 처분 또 내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 글쎄요 이런 압박을 하는 거 보통 이런 민간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뭔가 내가 그냥 왕창 얻어내기 위해서 공사중지 처분부터 내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네. 그런데 문화재청 좀 요번에 좀 유연하게 하셔야 돼. 네. 예. 현실적으로 네네네. 현실적인 어떤 그 대안을 갖고 해야지. 합리적인 방안 꼭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많았어요 뉴스가 이렇게 시민한테 보고하는 뉴스가 좀 네. 많았습니다. 네. 검단에 치중됐다고 보시지 말고요. 이런 사례가 인천에서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확장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요. 지금 인천시가 8개 지역에 대해서 또 교통대책 무슨 뭐 세워놨거든요. 뭐 이 검단의 상황이 딴 데서 안 생긴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책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요. 구독 눌러서 힘차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